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은 좀 더 고객을 위한, 고객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이런 쪽으로 돼야 된다. 오늘 주제는 바로 글로벌 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유안타증권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다니엘 유고요. 네. 경력 28년 차. 네. 28년 차. 네. 사실 유동원 본부장님이 김 작가 TV에 출연하게 된 게 이제 슈퍼개미 김정한 네네네. 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께서 네. 누굴 그렇게 잘 칭찬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랑 청와대 통화하면서 유동원 본부장 천재야. 아니 왜 그러세요? 야, 이런 사람 김 작가 TV 한번 출연해야 돼라고 하시길래. 천재. 야, 근데 그 천재라는 말을 듣고 제가 본부장이 좀 찾아보니까 네. 이력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네이버에 또 나오시던데 보면 네이버 유동원 이제 본인 본명이죠. 쑥 딱 쏘셨습니다. 검색하면 네. 또 학력이 일단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경영과 유펜이라 불리는 데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아이비리그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경력들이 있는데 제가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지금 현재는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하나투자자문 북경을 리서치 센터장, 우리 앱솔루트 파트너스 싱가포르 연구 책임자 자산관리사,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 상무님 역임하셨던 거고, 그리고 저서로서 유익이 한국경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리고 중국 주식 성강퉁, 네. 야, 미국 유학, 아이비리그 학부 졸업,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세계 3대 컨설팅 및 월가에서 커리어 등 화려한 경력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일단 세계 3대 컨설팅에서는 어디 계셨던 거예요? 베인에서 처음에 베인 첫 직장을 컴퍼니. 시작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커리어랑 오래 있지는 않았고요. 네. 학력이 너무 좋으신데, 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수저가 조금 색깔이 금빛이라든가, 혹시 금수저? 아까 이제 제가 유학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건 아니었고요. 이제는 이런 얘기들 우리 편하게 하니까. 네. 예,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고요. 네. 예, 그래서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중학교 때. 예,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좀 힘들어서. 네. 네. 제 연배가 이제 1970년생이니까. 네, 나옵니다. 네, 1970 나오죠. 년생. 네네. 7월 17일. 예, 그래서 만 50이 넘었으니까. 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 좀.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서 저는 전혀 금수저가 아니고 완전 흑수저. 네. 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바. 네. 중3 때부터요? 네, 대학도 미국은 참 장학금이 잘 나와요. 예, 그래서 학비도 학교에서 다 내줬고. 네. 네,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이 학비가 잘 나온다고 하셔서 궁금한 건데, 네. 이거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다행인 게 미국 시스템은 네. 약간 이제 우리나라 장학제도하고 좀 틀려요. 네. 우선 학교에 입학이 되면 네. 그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해서 네. 그 사람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돈만 내면 돼요. 거의. 진짜요? 네, 그런 식으로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교수 밑에서 일을 한다든지, 도서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내에서도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장학금도 나오고 또 대출도 일으킬 수 네. 있고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학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일정 부분 학점 이상만 유지시키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또 그건 이제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자들한테는 훨씬 더 자격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부장님과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워낙 이제 본부장님이 커리어나 학력이 너무 좋으셔서 궁금한 건데요. 인간 유동원 이제 본부장님은 어떻게 어쨌든 홀어머니 밑에서 미국에 같이 가셔서 좀 이렇게 유복한 환경은 아니셨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이비리그 유펜에 가셔서 그다음에 세계 3대 컨설팅 베인앤컴퍼니 그다음에 거기서 월가에 가셨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임원을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글쎄요. 요즘에 저도 이제 제 유튜브를 하니까 아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잠이 많지는 않아요. 몇 시간 주무시는데? 보통 하루에 한 5시간? 예, 거의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주말에 이제 조금 많이 자는 편이고요. 주말에는 한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자는데 대충 월요일부터 금요일 대부분은 이제 한 하루에 5시간, 많이 자면 6시간 정도.
그래서 뭐 워낙 그 한국은 중학교 때까지라도 굉장히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제가 똑똑한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던 적.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도 예, 영어가 처음에 안 됐는데 많이 하니까 또 빨리 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졸업을 성적이 좋게 하다 보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또 미국은 이 알바를 뛰면서도 예, 뭐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극장에서 일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극장에서 이제 그 영화 틀어놓고 시간 남잖아요. 그럼 책 볼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셨다라는 예, 거죠. 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쪽 업계에 들어오게 된 건데 사실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도 우연이었어요, 사실. 어떤 우연이에요? 와튼이라는 학교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상대입니다, 상대. 미국의 상대. 그리고 저는 그 M&T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랑 그 와튼 상대를 같이 하는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뭐 기술을 익히고 뭔가 사회에 공헌하고 뭐 이런 것들에 어떤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보통 이제 워튼을 나오게 되면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을 가거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컨설팅 쪽을 가거나 두 개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컨설팅 쪽을 가겠다. 그래서 컨설팅 쪽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쪽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왜냐하면 컨설팅이니까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에퀴티 리서치,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직장을 얻었고 또 다행스럽게도 그때 하우징도 나오고 예, 그때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대우가 좋았어가지고 옮겼다가 결론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뭐 아무리 짧아도 3년 뭐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나 이 투자 쪽은 성과가 월별로 수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이제 한국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계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거의 뭐 분기별이든 반기든 뭐 월별로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했는지 연간 단위로 딱딱 나오고 여기에 또 맞춰서 보너스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매월 매년 내가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석을 잘해야 되겠지만 어떤 성과가 나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파트너가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좋고 실적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좀 더 편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일을 하는 게 제 적성에 완전히 맞더라. 사실 뭐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프셨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믿음, 그러니까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사실 돈 이거보다는 컨설팅 쪽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었는데 그때 어머니 아프신 바람에 이제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뭐 사회에 봉사 뭐 아니면 되돌려주는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은 너무 돈이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컨설팅을 해보면 매니지먼트 컨설팅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를 좋게 해주고 뭔가 그렇죠.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약간 아이디얼리스틱해서 그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적성에 안 맞는 거죠. 근데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 이쪽 애널리스트 일을 해보니까 결과가 제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니까 상당히 그 셀스팩션이라고 해야 되나? 뭐 너무나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일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업계라는 건 돈을 벌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나면서 지금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고 네. 또 유튜브 하기 전에는 SNS를 했었고 거의 지금 7년 차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 들어오자마자 다 뭐 어떤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를 올바르게 하기를 바라고 네네. 금융 수익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나라 GDP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어떤 좀 약간 사명감.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금융업과 제가 믿는 종교와 네. 복합시켜서 네.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다들 제 건강을 걱정을 해주시는 예, 그 고객분들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맨날 건강 좀 너무 잠 안 주무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하는 일이 네.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뭐 어제도 그 저 2018년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된 사람인데 네. 이메일이 하나 오셨는데 그때부터 뭐 제가 얘기하는 내용으로서 글로벌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원래는 한국 투자만 하다가 네. 2천만 원으로 시드를 시작해서 지금 벌써 이제 해외에 사는데 30만 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 2년 반 정도 됐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예, 꾸준히 그 열심히 투자를 하는 법을 배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느껴지니까 예, 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네. 그 컨설팅 펌에 갔던 게 그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을 잘 좋아하는 걸 몰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걸 몰랐거나 아니면 외면했다는 건데 한국에도 나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돈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내면으로 또 돈을 추구하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그런 걸 좀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어떠세요? 미국, 월가 그런 쪽보다는. 한국은 보면 약간 이제 보이는 것과 그 내면에 있는 것과의 차이점들이 조금 다르죠. 예, 있죠. 그래서 보이는 체면체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뭐 지난 업계 거의 30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말보다 액션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당연히 버는 거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업계분들이 저를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계속 상품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네, 제가 ELS 상품 터졌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 펀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터지고 결국 뭐냐면 욕심이 과하면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그 펀드의 규모나 그 사이즈는 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높은 수수료를 떼는 상품의 규모는 클 수가 없어요. 평균화되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 ELS 상품이 정말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그걸 150조까지 키워버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고 또 중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중국에 대한 상품을 갖다 그렇게 많이 팔아버리니까 중국에서 또 문제가 터지는 거고 뭐 요즘에는 또 부동산 그죠?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다들 막 하기 때문에 또 터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금융업을 하는 거는 어떤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품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수수료를 많이 벌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면 그거는 문제가 생겨요 항상. 도덕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고객의 돈을 벌어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따가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은 저는 될 수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많이 안 돌려요. 그리고 안 돌리게끔 상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인데 거기에는 그냥 2%의 수수료만 붙여요. 근데 그 2% 안에
만약에 제가 종목을 갖다가 20개를 실었어요. 샀다 팔았다 하면 또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고객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 2% 안에 다 녹아져야 돼요. 그러면 저는 샀다 팔았다를 잘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2%의 수수료가 제일 많이 버는 거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조심스럽게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적어도 턴오버가 1년에 뭐 아무리 많아봤자 한두 번. 그래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구성시키고 그걸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고객들이 지금 한국에 대한 투자하신 분들,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신뢰도가 다 깨져 있잖아요. 아무도 여태까지 주식 안 하다가 요즘에 이제 핫해서 하는데 또 지난 2, 3월 달에 또 힘들어 하시고 뭐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컴플레인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못 믿겠다. 아니면 매니저들을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상품 자체가 수수료를 많이 떼기 위한 상품이다. 이거는 항상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률하고 연결돼 있어서 수수료를 많이 떼는 거면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사이즈의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이 키워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상 상품을 만들고 고객한테 얘기할 때 이 상품은 어떤 취지로서 시작했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고객이 인식하게 만들고 키워야지 그게 어떤 장기적인 미래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파는 게 뭐가 되냐면 목표 달성형. 목표 달성형은 몇 프로 달성하면 끝. 그렇죠. 예. 그럼 또 다시 또 설정. 또 수출 또 떼고. 근데 그거는 항상 그렇게 수익이 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의 어떤 금융 투자 스타일이 훨씬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워낙 단기적인 이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상품도 단기적으로 됐고 그래서 차트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미국 스타일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물론 그런 어떤 단기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있죠. 그렇지만 절대로 커지진 않아요. 아주 커지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어떤 그 통계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지면서 망해요. 그래서 근데 펀더멘탈 위주의 워런 버핏 같은 스타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래 가죠. 예, 그래서 상품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은 좀 더 고객을 위한, 고객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이런 쪽으로 돼야 된다. 본부장님은 월가에도 근무해 보셨죠? 월가 외국계에 오래 있었죠. 예, 그래서 모겐 스탠리에 있었고, 살러몬 스미스 바니에도 있었고, 유럽계 CLSA에 있었고, 예, 또 홍콩계 어떤 페레그린이라는 데도 있었고요. 그럼 미국의 월가의 투자가 미국의 월가의 투자와 한국의 그 여의도의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뭐 다른 게 있나요? 뭐 공통점은 뭐고 좀 차이점 뭘까요? 어쨌든 뭐 공통점이야. 투자은행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익을 벌어들이죠. 어떤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나 어떤 중개 수수료를 떼는 것이 있고, 그다음 또 실질적으로 자체 운용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수료를 버는 게 있고, 또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해서 코퍼 파이낸싱을 해주면서 또 돈을 버는 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돈을 버는 방향은 비슷하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제 동방 페레그린이라는 회사에 증권사 쪽으로 넘어왔었을 때가 그 첫 합작 회사였어요. 그 페레그린이라는 그룹 자체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93년도에 제대로 된 리서치를 만들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맨날 차트 그려놓고 예, 그 실질적인 어떤 펀더멘탈적인 리서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부실 채권이 뭔지, 부실 채권에 대한 숫자도 계산이 안 되고 발표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행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회사를 들여다보는 엑셀 시트를 가지고 라인을 갖다가 한 200라인 정도 만들어서 전망을 하고 하는 리서치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동방 페레그린이라는 데가.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없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생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프리빌리지,
이게 스페셜한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나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네. 그냥 다 뿌려요. 그죠? 아, 맞아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봐서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그 리서치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부분이 단기화적으로 돼 있다는. 근데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하게 구했기 때문에 네. 많이 뿌리지도 않을 거고 네. 내가 먼저 알아야지 하고 미리 사놓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네. 모든 이 금융 쪽 부분을 보면 단기 실적 위주. 한국이. 네, 한국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나 이런 운용 쪽 하는 글로벌로 보면 단기보다는 분기보다는 연간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길게 네. 그리고 좀 더 계속 그 리서치 하우스를 빌드를 하고 네. 예, 뭐 그런 식의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좀 생각해요. 그러면 미국에도 개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네. 한국에도 개인 투자자가 있고 어쨌든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한국의 개인 투자자도 좀 더 미국의 개인 투자자보다 좀 더 단기적인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에서 제공되는 자료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킨이냐 에그냐, 네. 그죠? 예. 네. 달걀이냐 약이냐. 네. 뭐 서로 상생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왜 ELS 상품이 많이 커졌겠어요? ELS 상품은 좋은 게 아니거든. 사실 길게 보면 네.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그죠? 6%의 수익률을 어떻게 뭐 얻을 수 있으니까 네. 파생을 서가지고.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네. 그게 커진 거죠. 아, 그렇죠. 수요가 있었으니까 공급이 생기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아니 빨리 단기적으로 빨리 성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렇죠. 욕심이 있어.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했더니 아주 긴 걸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보니까 좀 짧게 빨리 성과가 나는 걸 바랬다. 근데 점점 한국 쪽에 초점을 맞추니까 더 짧게 빨리 벌고 빨리 끝내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딱 중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한국의 투자와 다르게 월가의 투자 좀 잘하시는 분들이 사는 주식들의 뭐 공통점 같은 건 있나요? 그거는 네. 사실 이 모든 여러 가지의 투자 방법이 있겠죠. 네. 근데 저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네. 가장 많이 그 보고 있었던 네. 그 투자 대가 네. 가장 많이 보는 투자 대가는 당연히 워런 버핏과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이 네. 확실히 틀리죠.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분은 종목을 고르더라도 거의 뭐 한 종목을 사면 평생 가져갈 종목을 사야 된다. 오래 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는 네. 전형적인 트레이더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영란은행을 망가뜨리다기 좀 그렇고 어쨌든 영란은행을 공격했었을 때는 네.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환율이 깨질지 안 깨질지 테스트를 해보고 한꺼번에 확 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돈을 벌죠. 그거의 차이예요. 네. 보시면은 워런 버핏은 20년 동안 보시면 매년 20%의 수익을 냈다가 조지 소로스는 비슷한 20%의 수익을 내는데 한 해는 막 40%, 한 해는 마이너스 20%, 뭐 이런 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수익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좋냐? 네. 저는 둘 중에 좀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약간 여기 중간이고 네. 양쪽을 다 보고 있으니 네. 그래도 저는 워런 버핏 쪽 그리고 또 아마도 미국의 월가는 네. 아무래도 이 워런 버핏 쪽이 더 퍼센티지가 더 많을 거다.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투자은행들이 대부분 다 프랍데스크를 없애잖아요. 우리나라는 프랍데스크가 계속 있어요. 네. 프랍데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증권회사에 네. 자기 자본을 활용을 해서 네.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단기적으로 운용이 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트레이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골드만삭스나 이런 대표적인 대형 투자 은행들이 네. 그 프랍북 자체를 축소시키고 그렇게 반을 가르잖아요. 그게 그 뜻은 돈이 좀 잘 안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투자 마인드가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보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트레이더를 쓰지 않고 그런 단기적인 거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써서 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패턴, 그러니까 투자의 방법의 차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누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누가 맞다 틀렸다는 아니고 자기 본인만의 투자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죠. 한 일주일은 이쪽 갔다가 네. 한 일주일은 또 이쪽 갔다가 그러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자기가 자기 성격과 네. 자기가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맞는 두 사람의 어떤 로우 모델은 있어야죠. 네. 내가 투자를 잘하려면 난 이 사람을 존경하니까 이 사람의 뭐 이걸 보고 배워야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죠. 뭐 심지어는 뭐 김 작가님이던 네. 김종환 슈퍼개미님이던 그분들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예. 그래서 그분들의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또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맞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키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